오늘은 현진건 작가님의 유린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눈 감고 편하게 쉬어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땡땡 여학교 3년급생 정숙은 새로 한 점이 넘어 주인집에 돌아왔건만 여름밤이 다 밝지도 않아 잠을 깨웠다. 이 짧은 동안이나마 그는 잠을 잤다는 이보다 차라리 줄이 난장을 맞은 사람 모양으로 손장같이 뻗으러져 있었다. 뒤숭숭한 꿈자리에 가위 눌리고만 있었다. 물같이 흐른 땀이 입은 옷과 이불을 흠씬 적시고 있었다. 어째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한 듯 싶었다. 그는 의아히 여기는 듯이 이리저리 시선을 던졌다. 새벽빛은 허여스름하게 미닫이에 깃들어 있다. 맞대 놓인 두 책상 위에 세워있는 책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제 곁에는 깊이 잠든 정희의 까만 머리가 평화롭게 얹어 있다. 이불이고 요고 베개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있던 그대로 있었다. 변해진 것은 제 자신이었다. 그는 어젯밤에 겪은 일을 생각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연 안개에나 가린 듯이 흐리멍텅하였다. 몹쓸 악몽을 꾸기는 꾸었으되 뭐다 어떠한 것이든 회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러나 문득 어슴푸레한 방명 가운데 빙그레 웃는 K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웃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듯한 네가 이제는 내 것이로구나 하는 듯한 모욕과 조소가 몰린 신랄한 그것이었다. 그는 무서워 못 견디는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자마자 제 당한 일이 또렷또렷하게 가슴에 떠나오기 비롯하였다. 정숙은 사피타 못하여 K의 광고나는 포도주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붉은 물을 조금씩 오래오래 마셨다. 그때에는 어지럼증도 그치었고 하녀가 가져다 놓은 덴뿌라 소바의 뜨신 국물이 따스하게 정숙의 창자에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설탕같이 달지 않아요? K는 수없이 반복한 제 말에 증명이나 하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정숙은 포도물이 발그레하게 적신 입술로부터 곧불을 떼면서 그 말을 시인하는 것처럼 방그레 웃었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얼굴이나 붉으면 어찌하게요. 정숙은 두 곧부의 세로의 꽃물이 펑펑하고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거절하였다. 이것은 술이 아니래도 또 그러십니다 그려. 얼굴이 붉을 리야 조금 더 없지요. 라고 K는 확신 있는 어조로 또 재우쳤다. 아니하여 그만두십시오. 정말 못 먹겠습니다. 하고 정숙은 K에 들어주는 술잔을 밀치었다. 괜찮아요. 설령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한들 밤에 어디 보입니까? 그래도 어떠하단 말입니까? 내 말만 믿으십시오.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하고 K는 그 잔을 정숙의 입에 들이대었다. 인 주셔요. 정숙은 술이 옷에 쏟칠까 염려하며 그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무슨 쓴 약이나 먹을 때 같이 얼굴에 찡기고 있다. 그냥 쭉 들이마십시오. K는 제 잔을 단숨에 들이마시고 또 한 번 재촉하면서 앞으로 다가들었다. 붉은 액체는 또 조금씩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사나이의 거치 숨결이 계집의 얼굴에 서릴 만치 그들의 거리는 좁았다. 그거 잡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케이는 조고 비풀을 찢을 사이도 없이 아닐 듯이 한 팔을 정숙의 어깨 너머로 돌리며 한 손으로 입술에 댄 고프를 밀었다. 정숙은 몸에 불이 흐름을 느꼈다. 기계적으로 열린 목구멍으론 달콤한 물이 쏟아져 넘어갔다. 야릇하게 흥분된 애절문 육체는 부들부들 떨었다. 심장이 미친 듯한 고동이 귀를 울리었다. 정열에 띈 내 눈은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정숙의 뺨은 화끈화끈 타는 듯하였다. 정숙씨 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숙은 회오리 바람같이 가슴에 안치는 남성을 느꼈다. 녹신녹신한 가냘픈 허리는 쇳깍지 같은 팔 안에 들고 말았다. 그럴 겨를도 없이 뜨거운 두 입술이 부딪혔다. 이 열렬한 키스는 양성의 육체를 탄 쇠끝같이 자극하였다. 그것은 온전히 정신이 착란한 찰나였다. 1분 뒤에 정숙의 풀린 머리는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동물적 본능이 제대로 지배하고 있었다. 얼마 후 정신이 돌린 정숙은 검게 빛나는 K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쇠뭉치같이 등을 누르고 있는 남성의 팔을 느끼자 제 몸을 빼려고 애를 썼다. K는 감았던 팔을 슬며시 풀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야말로 악마의 웃음, 그것이었다. 정숙은 소름이 쭉 끼치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구렁에 깊이 빠지고 말았다. 눈물이 샘솟든 눈초리에 넘쳤다. 그는 공포로 하여 울었다. 절망으로 하여 울었다. 목숨보다 더한 순결을 잃은 것이 슬펐었다. 꽃다운 처녀를 길이 작별함이 슬펐었다. 그것은 남성에게 짓밟힌 여성의 속절없는 눈물이었다. 정숙은 더없이 흥분한 머리 가운데 무섭게도 분명하게 또 한 번 그 최후의 찰나를 경험하였다. 잠이 그의 뺨 위에 그린 장미꽃빛은 어느 결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대신 죽은 사람의 얼굴에만 볼 수 있는 낯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어제 저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찌는 해는 드디어 불볕을 거두고 말았다. 눈빛 같은 구름이 봉오리봉오리 하늘가에 피어올랐다. 밝은 달이 그 신비롭고 서늘한 빛을 온누리에 펼쳤다. 이런 밤에 물을 떠나 사람을 떠나 애인과 단둘이 이려 편주에 몸을 실리고 귀엽고 눈 없는 수국으로 헤매면 얼마나 시적이랴 미적이랴. 어제 저녁에 정숙은 이 시경에 취할 수 있었다. 이 비밀을 맛볼 수 있었다. K와 단둘이 꿀같은 사랑을 속살거리면서 돈짝만한 배로 한강의 흐름을 지치고 있었습니다. 달빛 깔린 푸른 하늘은 꿈결같이 물속에 가로누워 있었다. 그 위를 지나가는 배는 마치 재도 없는 명랑한 공간에 일렁대는 듯하였다. 뛰이하는 기적이 맑은 공기를 뚫자 우르르 우르르 하며 철교를 지나가는 바퀴 소리도 음악적이었다. 서늘한 강바람이 사르르 하며 불기도 한다. 얇고 가는 외균못이 적삼 속에 든 정숙의 살은 선뜩선뜩하기도 하였다. 물결이 철썩 하고 뱃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은가루 같은 수연이 눈앞에 흩어지며 선재가 비틀거렸다. 두 몸은 슬쩍슬쩍 닿았다. 그 짜릿짜릿한 접촉이 정숙을 얼마나 황홀케 하였으랴. 정숙은 무한한 행복을 느끼었다. 마침내 파란머리를 아르리만큼 언제든지 이 행락을 누리고 싶었다. 할 수만 있으면 은하수 끝까지라도 저 가고 싶었다. 배를 내린 그는 어질어질하였다. 전차의 흔들림에 속이 뉘엿뉘엿하며 견딜 수 없었다. 간신히 남대문까지 와서는 K의 권고로 전차를 내렸다. 진정을 해야 된다는 구실 밑에 거기서 멀지 않은 K에 머물고 있는 일본 여관으로 끌려갔었다. 행복의 절정이 절망의 심연이 될 줄이야. 정숙은 어젯밤에 지낸 일이 모두 꿈이라 하였다. 암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았다. 하나, 뒤미쳐 제 가슴을 누르고 있던 불덩이 같은 남자의 몸뚱어리를 생각하고 괴로운 한숨을 내어쉬는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점점 밝아온다. 정확하고 분명한 아진 빛이 조는 듯한 잿빛을 쫓고 구석구석으로 희게 퍼졌다. 그는 문득 갈고리에 걸린 채 치마를 보았다. 오랫동안 습관이 저도 모를 사이에 그것을 거기 걸었음이라. 못이 치마는 집 비벼 놓은 듯 구기어 있었다. 그 구김살 하나하나가 무서운 일의 가지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는 불현듯 몸을 일으켰다. 그것을 벗기자 소리가 아니 나도록 가만가만히 구김살을 펴기 시작하였는데 정의의 이불자락에 움찔움찔할 때마다 차디찬 빛발이 온몸에 흩뿌리는 듯하였다. 정혜는 눈을 떴다. 일어앉은 정숙을 보더니 어젯밤에 어디 갔던? 이라고 묻는다. 정숙의 가슴은 방망이질하였다. 대답할 말이 없어 머뭇머뭇하다가 돌체간에 이렇게 꾸며대었다. 청년의 음악회 갔었지. 이 최초의 거짓말이 입에서 떨어지자 청정하고 순결하고 자랑 높던 처녀는 그림자를 감추었다. 영원히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다. 그와 반대로 허위에 쌓인 비열하고 추악한 별다른 생물이 정숙의 속에 꾸물거리고 있었다. 정혜가 옷을 입고 세수를 하는 동안 정숙은 맑은 눈에 정신을 모아 유심히 그의 하는 양을 살피었다. 문득 제 동무는 옥이나 구슬같이 깨끗하고 영롱하거늘 자기는 짓밟힌 지렁이 모양으로 구역이 날 듯이 더러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정의의 움직이는 곳에만 일광이 비추어 밝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건만 저 있는 데는 묵장같이 검고 검은 암흑이 휩싸고 있는 듯도 하였다. 정혜가 이렇게 정숙의 눈에 보임이 오늘이 처음이었다. 정혜는 얼굴이 검고 맵시도 없는 여자였다. 그 위로 치켜오른 코와 쪽 반볼은 정숙이 오못한 그것과 불그레한 뺨 모습과는 야릇한 대조였다. 또 제주로 말하여도 정의의 그것이 정숙을 따르려야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한 학교, 한 학년에 다니며 한 주인에 있으면서도 정숙은 노상 그를 업수히 여기었었다. 땡땡 여학교 3년급생 정숙은 새로 한 점이 넘어 주인집에 돌아왔건만 여름밤이 다 밝지도 않아 잠을 깨웠다. 이 짧은 동안이나마 그는 잠을 잤다는 이보다 차라리 줄이 난장을 맞은 사람 모양으로 손장같이 뻗으러져 있었다. 뒤숭숭한 꿈자리에 가위 눌리고만 있었다.
물같이 흐른 땀이 입은 옷과 이불을 흠씬 적시고 있었다. 어째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한 듯 싶었다. 그는 의아히 여기는 듯이 이리저리 시선을 던졌다. 새벽빛은 허여스름하게 미닫이에 깃들어 있다. 맞대 놓인 두 책상 위에 세워있는 책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제 곁에는 깊이 잠든 정의의 까만 머리가 평화롭게 얹어 있다. 이불이고 요고 베개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있던 그대로 있었다. 변해진 것은 제 자신이었다. 그는 어젯밤에 겪은 일을 생각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연 안개에나 가린 듯이 흐리멍텅하였다. 몹쓸 악몽을 꾸기는 꾸었으되 뭐다 어떠한 것이든 회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러나 문득 어슴푸레한 방명 가운데 빙그레 웃는 K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웃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듯한 네가 이제는 내 것이로구나 하는 듯한 모욕과 조소가 몰린 신랄한 그것이었다. 그는 무서워 못 견디는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자마자 제 당한 일이 또렷또렷하게 가슴에 떠나오기 비롯하였다. 정숙은 사피타 못하여 K에 광고나는 포도주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붉은 물을 조금씩 조금씩 오래오래 마셨다. 그때에는 어지럼증도 그치었고 하녀가 가져다 놓은 덴뿌라 소바의 뜨신 국물이 따스하게 정숙의 창자에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설탕같이 달지 않아요? K는 수없이 반복한 제 말의 증명이나 하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정숙은 포도물이 발그레하게 적신 입술로부터 곧불을 떼면서 그 말을 시인하는 것처럼 방그레 웃었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얼굴이나 붉으면 어찌하게요. 정숙은 두 곧부의 세로의 꽃물이 펑펑하고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거절하였다. 이것은 술이 아니래도 또 그러십니다 그려. 얼굴이 붉을 리야 조금 더 없지요. 라고 K는 확신 있는 어조로 또 재우쳤다. 아니하여 그만두십시오. 정말 못 먹겠습니다. 하고 정숙은 K에 들어주는 술잔을 밀치었다. 괜찮아요. 설령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한들 밤에 어디 보입니까? 그래도 어떠하단 말입니까? 내 말만 믿으십시오.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하고 K는 그 잔을 정숙의 입에 들이대었다. 인주셔요. 정숙은 술이 옷에 쏟칠까 염려하며 그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무슨 쓴 약이나 먹을 때 같이 얼굴에 찡기고 있다. 그냥 쭉 들이마십시오. K는 제 잔을 단숨에 들이마시고 또 한 번 재촉하면서 앞으로 다가들었다. 붉은 액체는 또 조금씩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사나이의 거친 숨결이 계집의 얼굴에 서릴만치 그들의 거리는 좁았다. 그거 잡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K는 주고 비풀을 찢을 사이도 없이 아낼 듯이 한 팔을 정숙의 어깨 너머로 돌리며 한 손으로 입술에 댄 고프를 밀었다. 정숙은 몸에 불이 흐름을 느꼈다. 기계적으로 열린 목구멍으론 달콤한 물이 쏟아져 넘어갔다. 야릇하게 흥분된 애절문 육체는 부들부들 떨었다. 심장이 미친 듯한 고동이 귀를 울리었다. 정열을 띤 내 눈은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정숙의 뺨은 화끈화끈 타는 듯하였다. 정숙씨 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숙은 회오리 바람같이 가슴에 안치는 남성을 느꼈다. 녹신녹신한 가냘픈 허리는 쇠깍지 같은 팔 안에 들고 말았다. 그럴 겨를도 없이 뜨거운 두 입술이 부딪혔다. 이 열렬한 키스는 양성의 육체를 탄 쇠끝같이 자극하였다. 그것은 온전히 정신이 착랄한 찰나였다. 1분 뒤에 정숙의 풀린 머리는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동물적 본능이 제대로 지배하고 있었다. 얼마 후 정신이 돌린 정숙은 검게 빛나는 K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쇠뭉치같이 등을 누르고 있는 남성의 팔을 느끼자 제 몸을 빼려고 애를 썼다. K는 감았던 팔을 슬며시 풀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야말로 악마의 웃음, 그것이었다. 정숙은 소름이 쭉 끼치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구렁에 깊이 빠지고 말았다. 눈물이 샘솟든 눈초리에 넘쳤다. 그는 공포로 하여 울었다. 절망으로 하여 울었다. 목숨보다 더한 순결을 잃은 것이 슬펐었다. 꽃다운 처녀를 길이 작별함이 슬펐었다. 그것은 남성에게 짓밟힌 여성의 속절없는 눈물이었다. 정숙은 더없이 흥분한 머리 가운데 무섭게도 분명하게 또 한 번 그 최후의 찰나를 경험하였다. 잠이 그의 뺨 위에 그린 장미꽃빛은 어느 결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대신 죽은 사람의 얼굴에만 볼 수 있는 낯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어제 저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찌는 해는 드디어 불볕을 거두고 말았다. 눈빛 같은 구름이 봉오리 하늘가에 피어올랐다. 밝은 달이 그 신비롭고 서늘한 빛을 온누리에 펼쳤다. 이런 밤에 물을 떠나 사람을 떠나 애인과 단둘이 이려 편주에 몸을 실리고 귀엽고 눈 없는 수국으로 헤매면 얼마나 시적이랴 미적이랴. 어제 저녁에 정숙은 이 시경에 취할 수 있었다. 이 비밀을 맛볼 수 있었다. K와 단둘이 꿀같은 사랑을 속살거리면서 돈짝만한 배로 한강의 흐름을 지치고 있었습니다. 달빛 깔린 푸른 하늘은 꿈결같이 물속에 가로누워 있었다. 그 위를 지나가는 배는 마치 재해도 없는 명랑한 공간에 일렁대는 듯하였다. 뛰이하는 기적이 맑은 공기를 뚫자 우르르 우르르 하며 철교를 지나가는 바퀴 소리도 음악적이었다. 서늘한 강바람이 사르르 하며 불기도 한다. 엷고 가는 외균못이 적삼 속에 든 정숙의 살은 선뜩선뜩하기도 하였다. 물결이 철썩하고 뱃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은가루 같은 수연이 눈앞에 흩어지며 선체가 비틀거렸다. 두 몸은 슬쩍슬쩍 닿았다. 그 짜릿짜릿한 접촉이 정숙을 얼마나 황홀케 하였으랴. 정숙은 무한한 행복을 느끼었다. 마침내 바람머리를 아르리만큼 언제든지 이 행락을 누리고 싶었다. 할 수만 있으면 은하수 끝까지라도 저 가고 싶었다. 배를 내린 그는 어질어질하였다. 전차의 흔들림에 속이 뉘엿뉘엿하며 견딜 수 없었다. 간신히 남대문까지 와서는
K의 권고로 전차를 내렸다. 진정을 해야 된다는 구실 밑에 거기서 멀지 않은 K에 머물고 있는 일본 여관으로 끌려갔었다. 행복의 절정이 절망의 심연이 될 줄이야. 정숙은 어젯밤에 지낸 일이 모두 꿈이라 하였다. 암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았다. 하나, 뒤미쳐 제 가슴을 누르고 있던 불덩이 같은 남자의 몸뚱어리를 생각하고 괴로운 한숨을 내어쉬는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점점 밝아온다. 정확하고 분명한 아침 빛이 조는 듯한 잿빛을 쫓고 구석구석으로 희게 퍼졌다. 그는 문득 갈고리에 걸린 채 치마를 보았다. 오랫동안 습관이 저도 모를 사이에 그것을 거기 걸었음이라. 못이 치마는 집 비벼 놓은 듯 구기어 있었다. 그 구김살 하나하나가 무서운 일의 가지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는 불현듯 몸을 일으켰다. 그것을 벗기자 소리가 아니 나도록 가만가만히 구김살을 펴기 시작하였는데 정의의 이불자락에 움찔움찔할 때마다 차디찬 빛발이 온몸에 흩뿌리는 듯하였다. 정혜는 눈을 떴다. 일어앉은 정숙을 보더니 어젯밤에 어디 갔던? 이라고 묻는다. 정숙의 가슴은 방망이질하였다. 대답할 말이 없어 머뭇머뭇하다가 돌체간에 이렇게 꾸며대었다. 저 청년의 음악회 갔었지. 이 최초의 거짓말이 입에서 떨어지자 청정하고 순결하고 자랑 높던 처녀는 그림자를 감추었다. 영원히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다. 그와 반대로 허위에 쌓인 비열하고 추악한 별다른 생물이 정숙의 속에 꾸물거리고 있었다. 정혜가 옷을 입고 세수를 하는 동안 정숙은 맑은 눈에 정신을 모아 유심히 그의 하는 양을 살피었다. 문득 제 동무는 옥이나 구슬같이 깨끗하고 영롱하거늘 자기는 짓밟힌 지렁이 모양으로 구역이 날 듯이 더러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정의의 움직이는 곳에만 일광이 비추어 밝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건만 저 있는 데는 묵장같이 검고 검은 암흑이 휩싸고 있는 듯도 하였다. 정혜가 이렇게 정숙의 눈에 보임이 오늘이 처음이었다. 정혜는 얼굴이 검고 맵시도 없는 여자였다. 그 위로 치켜오른 코와 쪽 반볼은 정숙의 오못한 그것과 불그레한 뺨 모습과는 야릇한 대조였다. 또 제주로 말하여도 정의의 그것이 정숙을 따르려야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한 학교, 한 학년에 다니며 한 주인에 있으면서도 정숙은 노상 그를 업수히 여기었었다.